내가 여기 있는 게 오늘 수리하려고 뗐다. 그럼 다음 날이면 이게 정보가 바뀌어 있습니다. 맨날 지나다니는 길에 카메라가 있다고 띵동띵동 울었는데 오늘 안 울어요. 보니까 어제 수리하느라고 뗐어요. 그런 정도로 이게 실시간적인 응답을 합니다. 이 도로 상황 변화에 대해서. 그러니 차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축이 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이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해 준다고 내비게이션만 보고 따라가다 보면 비효율적으로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 압축을 해서 살펴보니까 우회전해서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렇게 가면 여기가 신호 다 받고 가고 한남대교 입구에서 유턴해서 들어가는 여기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지도를 압축을 합니다.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아니면 이 지도를 전체를 이렇게 툭툭 두 번 칩니다. 이렇게 이 면을 아무 곳이나 툭툭 치면 전체 경로를 한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가라고 알려주고 있구나 해서 응용하기가 좋습니다. 전체 경로를 한 번 정도는 꼭 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일하시면서 즐겁고요. 그러면 콜을 어떻게 주느냐? 어떤 사람들은 폰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나는 콜 좀 받으려고 하는데 뜨다가 사라지고 딴 사람한테만 콜이 잘 잡히는 것 같고 뭐 이런 의심을 많이 하는데요. 알고리즘을 이해하면은 좀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카카오에다가 물어보니까 영업비밀이라고 안 가르쳐 줍니다. T맵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7명이 이런 콜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테스트하면 테스트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이 자꾸 콜을 받기 때문에 테스트가 안 돼서 저 용인에 가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7명이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찾아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편집하지 않은 실시간 화면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아까 그 편집하지 않은 그대로 상태고요.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우측이 코를 부른 겁니다. 7대를 쭉 놓고 맨 우측이 코를 부르는데 왜 한 위치에 다 있는데 각자 틀리게 뜨는가 하면 테스트를 위해서 위치를 좀 속였습니다. 위치 속이는 GPS 위치 속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자 위치를 조금 가까이 해놓고 멀리 해놓고 순서를 쭉 다르게 해야 어떻게 이 알고리즘이 되어 있는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치를 다르게 하고 맨 우측 폰으로 콜을 불렀습니다. 맨 먼저 뜬 것 377m입니다. 이 폰과의 거리가 377m. 두 번째 뜨는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뜬 거 690m죠. 세 번째 뜬 거는 900m. 가까운 순으로 뜹니다. 이 가까운 순으로 뜨는 그 거리가 200m 단위입니다. 손님이 여기서 콜을 부르면 200m 범위 안에 스캔해서 신호를 줍니다. 200m 안에서 응답이 없으면 1초 후에 400m한테 기회를 줍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600m, 800m, 1km. 그런데 5km 밖에까지 콜이 돌을 때가 있어요. 그 안에 택시가 있는데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왜 안 받냐? 지금 강남역에 한참 손님이 차고 넘치는데 강남역에서 역삼동 간다는 콜이 나와요. 누가 받아요? 근처에 있는 아무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손님 없는 저기 장지동 성남 입구까지 막 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이 들어오는 거, 여기 손님 없는데 콜 떴네 하고 얼른 받았어요. 보니까 손님 태우러 5km를 빈 차로 가야 돼요. 손님 태우고 500m 가서 내려줘야 돼요. 이거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손님하고 나하고의 거리를 좀 보셔야 됩니다. 콜 받기 전에. 콜 받기 전에 이 손님이 나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리고 하나도 창이 안 없어지죠. 이게 창이 없어지는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은 콜을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콜을 떴는데 안 받았어요. 안 사라져요. 첫 번째 없어지는
누군가 받았을 때 사라집니다. 누군가 받으면 이 창이 사라져요. 두 번째 조건은 제가 안 받았는데 계속 다른 데로 콜이 넘어가고 있죠. 다른 폰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제 범위 안에서 누군가 콜이 또 불렀어요. 그럴 땐 이 창이 사라집니다. 누군가 콜을 또 불렀을 때. 또 창이 사라지는 조건은 손님이 콜을 부르다가 연결되는 차가 없냐고 콜 프로그램을 떴을 때, 그랬을 때 세 가지 조건이 중에 하나만 생기면 이 콜 창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 차가 콜을 받죠. 자, 콜을 받을 순간에 창이 착 사라지는 게 보일 겁니다. 콜을 받은 순간 다른 창이 다 사라지죠. 누군가 받은 겁니다. 또는 손님이 콜 실행 화면을 취소했던지요. 이제 연결이 안 되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 알고리즘을요. 그렇게 해서 손님하고 연결이 되면 여기 손님이 지금 길 안내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답변하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 얼마 많이 나오나요?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 콜 받는 거 모든 비용이 하나도 안 납니다. 예. 잠깐만요. 저 가운데 분하고 그다음 예. 콜을 받고 제가 담당을 했잖아요. 예. 근데 마음이 바뀌어서 제가 안 가지고. 마음이 바뀌어서 안 가는 건 곤란해가지고 페널티를 줍니다. 그런데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메시지 보내는 게 뜹니다. 메시지. 그 손님이 치료 길 안내를 받기 전에 그 콜 받고 나면 메시지 창이 뜨는데 거기에 요 오른쪽 콜 받고 나면요, 요 오른쪽에 요쯤에 손님한테 메시지 보낼 수 있는 게 뜹니다. 그래서 손님한테 일이 생겼습니다. 취소 부탁합니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 오른쪽 위에요. 또는 전화해서 손님 제가 키로수를 500m로 보고 콜을 받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5km네요. 너무 멀리 있는 콜을 잘못 받았으니까 취소해 주세요. 그럼 취소해 줍니다. 자기가 내가 5km를 올 동안 기다릴 겁니까? 그래서 대부분 문제가 생겼다는 메시지를 보내든지 콜 취소 요청을 보내면 취소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취소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뭐냐면 손님 택으로 왔는데 손님이 안 나타나 있어요. 전화를 해도 통화 중이에요. 그럴 때는 손님 신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맨 우측 위에 이 폰창의 요쯤에요. 이게 손님 신고하기 누르면 즉시 콜이 취소됩니다. 예,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손님한테 요청을 해도 되고 제가 취소를 해도 되고 그렇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쪽 질문 있으세요? 예. 손님이 장난삼아서 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장난삼아 하는 분들은 블랙 처리를 하기 위해서 손님 신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님 신고하기가 몇 개 들어오면 그 사람은 블랙 처리해서 콜이 이렇게 안 불러집니다. 그 폰으로는. 그래서 손님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이런 버튼도 있어요. 손님이 내려드리고 나면 손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손님이 괜찮았는지 보통인지 매너가 없었는지. 근데 제가 손님을 친절하게 잘 모셨는데 이 손님이 영 매너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손님을 다시는 안 만날 수가 있습니다. 손님이 매너가 없음을 거기다가 좋지 않다고 누르고 다시는 만나지 않은 체크 버튼이 있어요. 그 체크 버튼에다가 체크를 하면 이 사람이 콜을 부르면 절대 제 폰에 콜이 안 올립니다. 그러면 기사 동료들이 그렇게 여러 명 처리하면 그 사람은 블랙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몇 명까지 왔을 때 블랙 처리하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진상이 많은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적절히 경고만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평가를 받습니다. 손님들이 이 기사님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제 폰에 제가 그 손님 평가가 어느 정도인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제 폰 화면인데 제가 어제까지의 손님들이 이제 저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이 메뉴에 보면은 운행 이력은 그 월별로 몇 건이
이용이 있는지 쭉 나타나는 거고요. 월별로 전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1125건 이용했으니까 한 달에 한 100건 정도 못 받았, 100건 채 못 받았죠. 저 같은 경우는요. 6월달에 69건, 5월달에 117건 이런 식으로 자기 상태를 여기 다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별 5개. 근데 콜을 받았는데 이 기사님이 별이 3개밖에 없어요. 콜 바로 취소할 수도 있어요. 손님이 이 기사님 별 3개 어떻게 이런 분이 있지? 콜을 바로 취소하고 콜 다시. 그러니까 어쨌든 이 대부분은 4개 이상. 내가 어제 손님 황당한 손님 만났어요. 어휴 기사님 별 5개 드려야 되겠네 이래. 그런 거 표시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갑질이거든요. 그게 손님이 내리면서 어휴 기사님 차도 너무 좋고 기사님 내가 어지간하면 별 5개 안 드리는데 제가 오늘 5개 드려야 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참 손님으로서 그거 조용히 표를 주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정도. 내가 볼 땐 손님이 너무 차도 위치 표현도 잘 못하고 해서 좀 문제가 있던데 어쨌든 모든 정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번호 바꾸는 것도 공지사항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차량 정보 및 자격증 변경 방법 안내. 여기 글씨가 좀 작아서 여기 차량 정보 및 자격증 요걸 누르면 차량 정보를 어떻게 변경하는지 회사가 바뀌었을 때 밑에 맨 밑에 무슨 회사 써있기 때문에 자격증 바꾸는 요령 이 공지사항에 필요한 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됐을 때 천천히 보시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저건 처음하게 되는 꼴 별이 몇 개 떠요? 맨 처음에 평가 기본 5개가 되어 있습니다. 5개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손님들이 안 좋아요 하면 조금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5개로 시작을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콜을 불러놓고 제가 이거 테스트하느라고 우리 동료가 콜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받았잖아요. 이걸 실행을 하고 완료를 눌리하는데 빨리빨리 하려고 부른 동료가 콜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또 테스트하느라고 또 부르고 또 취소했어요. 3번째 부르려니까 안 불러지더라고요. 2번 만에 안 불러지더라고요. 어쨌든 직접 테스트 해봐서 그랬는데 이게 정책이 자꾸 변하니까 어쨌든 지금 바로 2번 취소하고 3번째는 그 콜이 안 불러져요. 그 안 불러주는 기간이 한 3일 그런 정도. 3일 지나면 다시 풀릴 수도 있고 그것만 붙들고 장난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셔야 될 거는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데이터 관련 질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데이터 사용, 이 모든 게 다 데이터 사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콜 키고 다니고 내비게이션 키고 다니면 데이터 소비가 된다는데 얼마나 소비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카카오택시 우리 콜하고 상관없이 기본 상식으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꼭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어플 깔을 줄 모르시는 분들은 꼭 캐시해야 된다. 한글 모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쓰는데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내가 직접 설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한글 모르고 사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서 한 번도 안 설치해 보신 분은 여기 플레이스토어 있죠. 맨 왼쪽 가운데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해서 한글 설치하는 요령을 꼭 익히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그만큼 중요한 것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 사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쓰질 못해요. 내가 쓰는 데이터 양이 3.5기가 3.5기가면 약 3,500메가 5기가 5,000메가 쓰는데도 데이터 쓰면 돈 나간다고 안 써요. 아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통신사에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콜 받느라고 소비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한 콜 받는데 약 3메가 정도 소비됩니다. 한 콜 받는데. 제가 6월 달에 콜 아까 69개 받은 거 보셨죠? 약 70개. 그럼 70개 콜 받느라고 소비된 데이터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을 위에서 하단을 내리면 그 맨 위에 우측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죠? 저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세 번째 모바일 데이터 있죠? 모바일 데이터 누르면 이 상태에서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다 나옵니다. 네이버 플레이어에 1500메가 썼고 카카오톡에 1000메가 썼고요. 유튜브 손님 없을 때 손님 기다리면서 유튜브 900메가 썼습니다. 네이버 하느라고 400메가 정도 썼고요. 카카오택시 기사용 115메가 썼어요. 카카오택시 막 신호 두르는 이 데이터 이게 115메가 쓴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 내비 콜 받으면 내비 연동시켰잖아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200메가 썼네요. 210메가 60개 받았으면 6318 한 콜 받는데 약 3메가 3메가는 노래 한 곡 mp3 노래 한 곡 들으면 한 4메가 안 됩니다. mp3 노래 한 곡 들으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꼭 알으셔야만 그러면 콜 많이 받는 분은 한 300개 받는 데니까 한 1기가 있으면 되겠네요. 1기가 이하 쓰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알뜰폰 개통하신 분이요. 알뜰폰 개통한 분들은 데이터를 약 300메가 밖에 안 줍니다. 알뜰폰이 아닌 분들은 대부분 3.5기가 그러니까 한 3500메가 정도 그 이상을 줍니다. 이 데이터가 왜 꼭 알아야 되는 이 소중한 거냐면요. 내가 요금 내는 거에 다 데이터 사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통신사들이 LG, KT, SK 모든 통신사들이 음성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각종 그 앱으로 데이터 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음성 통화를 과거처럼 6만원, 7만원, 8만원 나오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통화를 하냐면 저 메뉴의 왼쪽에 와이파이 활성화되어 있죠. 저 와이파이를 잡은 상태에서 데이터 통화를 합니다. 카카오톡 무료 통화 이 부분입니다. 이 와이파이는 다 무료잖아요. 와이파이가 잡힌 상태에서 데이터 통화를 해버립니다. 음성으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어쩔 수 없이 33,000원 부가세 빼고 29,900원 33,000원만 내면 음성통화는 무제한으로 다 풀어준 겁니다. 어떤 분은 6만원도 내고 10만원도 내고 했는데 위 손해를 보면서까지 33,000원을 한 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통신사들이. 그 대신 데이터 사용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이 데이터에. 그래서 데이터 사용 많이 하면 돈 나갈까봐 전혀 못 쓰는데 내가 얼마나 데이터를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정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요금을 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무제한 6만원짜리를 써요. 그런데 데이터 사용을 이렇게 보니까 한 달에 1기가도 안 써요. 그분은요 당장 33,000원짜리 내려야 돼요. 무제한 6만원 쓸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불안하니까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사용에 대해서는 메뉴에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서 내가 어디에 얼만큼 쓰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여유가 있을 때는 정보행위, 손님 없을 때는 마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10분, 15분 손님 대기도 합니다. 손님 기다리다가 무슨 일이 있나 하면 정보 검색을 네이버든 어디든 들어가서 정보 검색을 하고 때로는 스포츠에서 동영상도 이 야구 같은 거 이제 재미난 거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해외 야구 선수 중에 누가 괜찮은 플레이 했는가? 여기가 이제 영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 누르면 화면에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세 가지 조건을요. 일반 화질, 고화질, HD 화질. 일반 화질은 1시간을 봐도 한 200메가, 300메가 소비밖에 안 됩니다. HD 화질로 1시간을 보면 근 1기가가 소비가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풀 HD 화질로 보니까 화질도 굉장히 좋고요.
와이파이를 잡을 줄 아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FHD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와이파이가 잡히는 환경인데 와이파이를 잡아서 쓸 줄을 몰라가지고 못 써요. 이게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행위가 정부의 격차를 어마어마하게 벌려놓습니다. 제가 택시 관련 책을 2권 쓰고 대기업 기업체 강의 나갈 수 있고 이런 것은 전부 정부 행위였습니다. 손님, 우리가 12시간 일을 하면서 11시간 반 정도 일을 하면서 실제로 손님을 태우고 다니는 시간은 7시간 미만입니다. 5시간은 빈차예요. 그 5시간 빈차 동안에 최소한 3시간 정도는 손님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시간 써요. 그러나 순수하게 맥없이 손님을 가만히 기다리는 시간이 최소 하루 2시간입니다. 이 2시간 동안에 정부 행위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와이파이도 켜있고 데이터도 켜있으면 우선 이 폰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와이파이가 안 잡힌다. 그러면 데이터를 씁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선권이 항시 와이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콜을 받으실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또는 이런 특정한 환경, 요즘 재래시장에 가도 와이파이가 다 잡힙니다. 서울시에서 재래시장에 다 깔아놨습니다. 와이파이 쓰라고. 시장 안에서 잠깐 쉬면서 뭘 하든지 시내 주요 관광지도 서울시에서 와이파이 무료로 쓸 수 있게 다 해놓고 재래시장도 다 해놓고. 그런데 제가 이제 손님 여기서 맥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시는 어차피 다 같이 손님이 없을 때는 쉬면서 기다립니다. 왜 줄 서 있겠습니까? 택시가 15대, 20대, 심지어는 100대. 제가 100번째 줄을 서 있을 때도 있어요. 손님이 괜찮게 있는 시간대에는 그럴 일이 없지만 어차피 다 같이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는 줄 대기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앞으로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정부 행위를 하는데 마침 충전소에서 이제 콜 하나 받고 움직여야지 손님이 없는 시간이에요. 거기서 동료들하고 얘기하면서 정부 행위 심하게 하는가, 그 야구도 보고 이러는가 와이파이를 켜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와이파이, 이거를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고 있으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와이파이 잡힌 신호 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테나가 3개 정도 있으면요. 상태 좋은 겁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안테나가 2개 됐다, 3개 됐다, 2개 됐다, 3개 지금 바뀌죠? 이렇게 3개 됐다, 2개 됐다, 3개 됐다, 2개 됐다 하면요. 불안정합니다. 이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선 신호가, 콜 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신호가 좋으면 즉각 처리해서 콜이 딱 뜨는데 안테나가 2개예요. 그러니까 얘로 데이터를 안 쓰고 얘로 쓰려고 신호를 해요. 그러다가 신호가 안 좋네? 자동으로 데이터로 넘어갑니다. 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른 사람 콜 끝났어요. 그래서 안테나가 3개 미만으로 뜨는 곳에서는 와이파이를 꺼야만 됩니다. 즉 일을 나가실 때는 길에서 안테나가 3개 잡히는 데가 없어요. 길은. 그래서 길 나가시면 무조건 와이파이를 꺼야만 됩니다. 안 끄면 특정한 지점에서 얘가 와이파이를 자꾸 잡으려고 해요. 그래야지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실 때는 꼭 꺼야 된다. 내가 한 장소에 머무르는데 안테나가 3개 이상 안정적으로 뜬다? 그러면 안 꺼도 된다. 이거는 꼭 기본으로, 왜냐? 우선권이 얘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안 되면 얘를 합니다. 만약에 얘도 꺼있고 얘도 꺼있고 2개 다 꺼있다. 카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전화 문자밖에 안 됩니다. 전화 문자밖에. 이 와이파이와 데이터 2개 중에 하나는 항시 켜 있어야 되는데 얘는 항시 켜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는 필요에 따라서 껐다 켰다 하는 것은 정부 행위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난 다 모르겠고 다 싫어. 그냥
와이파이 안 켜고 무제한 쓰고 싶어. 그러면 요금이 얼마짜리입니까? 12만원짜리입니다. 12만원 되면 데이터 무제한 줍니다. 난 6만원만 줘도 데이터 무제한인데 제한적 무제한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루에 2기가까지 속도 좋은 LTE로는 2기가까지는 주는데 오늘 2기가 소비가 다 됐어요. 오늘 하루에 동영상 막 재미난 영화 한 편 이상 봤어요. 그럼 2기가가 다 소비됐죠?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를 주긴 주는데 속도가 굉장히 느린 3G를 줍니다. 3G로는 동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야구 배트를 확 휘두르는데 여기서 버퍼링 중입니다. 버퍼링 중입니다. 이럽니다. 이게 3G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정보의 격차를 너무나 크게 걸린다. 그래서 제가 쓰는 내가 현재 얼마 쓰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114로 전화를 걸어도 되고요. 내 폰에서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고객센터 들어가는 요령 누구든지 자기 폰에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이 고객센터 들어가면요, 자기 얼마짜리 요금 계산돼서 쓰고 있는지 이렇게 쭉 다 나옵니다. 그래서 월별로 얼마 요금 쓰고 얼마 데이터 소비했고 월별 사용량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6월달에 제가 쓴 게 6기가 썼고 5월달에 10기가 썼네요. 5월달에. 그러니까 저는 한 11기가 쓰는 요금제를 쓰는 게 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폰에서 확인할 줄 모르는 분들은 114로 걸어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확인하자고 매번 114 전화하면 내가 더 귀찮죠? 시간 소비도 많고. 그래서 어플에 들어가서 내가 얼마큼 쓰는지를 확인할 줄 아는 방법을 아는 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이 와이파이 프리는 핫스팟 시킬 수 있습니다. 내 폰에서. 손님들이요, 국제화되고 한국에는 와이파이가 다 잘 된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고 데이터가 되면 공국에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데이터가 여유가 있고 손님이 내 차에서 제가 와이파이 프리 열어줘도 한 달에 소비하는 데이터가 얼마 안 됩니다. 손님들한테 얼마든지 쓰게 해줘도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제 차가 라우터예요. 와이파이 공유기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폰만 가지면. 요 핫스팟입니다. 핫스팟 시켜주면 관광객들 엄청 좋아합니다. 막 또 타고 싶어하고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 차에 와이파이 풀이 써 있으니까 신기하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택시에서도 와이파이 다 잘 된다고. 별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 할 줄 알면 좋은데 손님 중에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사님 죄송하지만 저 와이파이 좀 잠깐만 열어주세요. 자기가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급하게, 또는 외국인들은 여행할 때 국제 로밍 서비스 받으면 너무 비싸잖아요. 로밍 서비스가요. 그래서 로밍 서비스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와이파이가 되면 로밍이 필요 없거든요. 택시에서 잠깐 와이파이 좀 열어달라고 외국인이 요청을 해요. 그때 핫스팟을 시켜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핫스팟 시키는 요령은 1분만 설명 들어도 아는데 오늘 이 시간은 이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따 시간 끝나고 궁금하신 분들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텐데요. 그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요거 데이터 관련해서 이해 잘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드린 것 같은데, 다 같이 이런 거 궁금하겠다 싶은 것은 질문 주셔도 좋고요. 이건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다 싶은 분들은 제가 이 시간 끝나면 다음 시간 전까지 여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